정적분의 활용 마지막이죠.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뭐 구하기? 부피 구하기. 이거는 딱 하나만 강조하면 그냥 끝이에요. 딱 하나만 강조하면 끝입니다. 뭐냐? SX 구하기. SX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럼 SX가 뭐냐? 우리가 준비 학습을 해보면 일단 정적분을 활용해서는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는 정적분을 활용해서 뭘 구하죠? 넓이를 구하잖아, 맞죠? 그럼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게 y 콜 f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a고 이게 b라고 하면 이 넓이는 맞죠? 이 넓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요소를 뜯어서 보면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 한다는 뜻이냐면은 더한다는 뜻이죠. 맞지? 요 인테그랄은 더한다는 뜻이고, 이 dx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x. 맞죠? 그럼 dx가 의미하는 거는 요 작은 값의 이 dx라고 보는 거죠. x의 변화량, 미소 x. 오케이? 그 다음에 fx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점의 x라고 할 때 이 함수값 높이를 fx라고 보는 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적분의 무한급수에 의해서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dx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밑변을 의미하고요. 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의미하잖아. fx가 뭘 의미합니까? 높이를 의미하죠. 맞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게 뭡니까? 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럼 조그만한 사각형들의 넓이가 모여서 이 공면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은 정적분을 활용해서 지금 부피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x축이라고 할게요. y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입체 도형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굳이 꼭 회전체일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A 지점이고 B 지점이고 해서 요렇게 요런 입체 도형이 있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입체 도형의 부피를.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인트는 이 공식이랑 봤을 때 구간은 똑같아요. 맞죠? 구간 정해주고 x 값의 구간 정해주고 무엇이냐? 아까 내가 딱 하나만 기억하라 했죠? 뭐만 기억해라? sx만 구하면 모든 게 끝난다. 알겠죠? sx의 dx. 그럼 역시나 이 각각이 뭘 의미한지를 한번 파악해 볼 생각이에요. 일단 얘는 어떻게 된다고? 인테그랄 쟤는 의미 자체가 뭐 한다고? 더 한다는 뜻인 거고. 맞죠? dx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x를 의미하잖아. 아주 작은 x. 맞습니까? 그럼 sx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지점 x 지점에서,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x 지점에서의 높이가 fx잖아. 그러니까 sx라고 하는 것은 이 x 지점에서 이 단면적의 넓이, 이 단면적을 우리는 s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원처럼 그렸지만 이게 뭐 삼각형일 때도 있고 사각형일 때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 넓이를 x에 관해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알겠죠? x에 관해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끝납니다. 왜냐? 그러면 다시 얘는 기하적 의미가 높이랑 밑변을 곱해서 이게 의미하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였고, 맞죠? 그럼 자잘한 직사각형들을 더하면 이 공면의 넓이가 된다 였잖아, 맞죠? 그럼 이 sx가 의미하는 게 이 단면적이었으면 dx가 의미하는 건 뭔가? dx가 의미하는 건 말고 이 아주 작은 x 값인 거죠. 맞죠? 아주 작은 x 값. 그러면 그걸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도해보자.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dx라고 치면은, 맞죠? 요렇게, 요런 기둥이 입체 도형이 나온다.
무슨 뭔지 알아보겠다. 입체 도형이 나온다고. 아! 입체 도형이 나온다고. 다시 한번 요다 빼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 지점이 예를 들어 x라는 지점에서 맞죠? 이 넓이가 sx면 요게 dx 돼가지고 알겠죠? 이런 입체 도형이 기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작은 기둥들이 모이면 자잘한 기둥들이 모이면은 이 전체 부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 직사각형의 넓이죠.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맞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작은 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맞죠? 작은 기둥의 부피. 이거는 기둥의 뭐가 되겠어요? 작은 기둥의 높이가 되겠고. 맞죠? 이거는 기둥의 단면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작은 부피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 sx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넓이 구할 때는 fx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지 않죠. 보통 fx는 그냥 주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나오지만 얘들은 그냥 sx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도 그냥 부피를 구해라 이게 다예요. 부피를 구해라 이게 다예요. 너 sx 구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그러면은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한 문제밖에 없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x축을 안 주는 거야. 자,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런 도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밑면이 이렇게 원 형태고 밑면이 원 모양이고 이 지점이 A고 이 지점이 B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요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알겠죠?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정삼각형이랍니다.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엄청 까다롭네. 다른 거 마땅한 거 없나? 오케이. 일단 좀 편안한 거 하나 하고 요건 쌤이 실물로 다시 설명해 줄게. 조금 더 쉬운 거. 차라리 이게 더 쉬워. 문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이가 20cm인 용기를 어떤 그릇이 있는데 높이가 20이래요. 높이가 20 이렇게 된대요. 근데 x만큼 지점에서 잘랐을 때 단면이 정사각형이래.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 괜찮은 그림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요 x만큼 올라왔을 때 싹 잘랐을 때 이 단면이 정사각형이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7 루트 27 마이너스 x인.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 x축과 원점을 정해 봐야 될 텐데 뻔하죠. 이걸 x라고 줬으니까. 맞나?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이걸 원점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원점 잡고 x축을 요렇게 보는 거죠. 이게 x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단 하나만 강조했죠. 뭐를 구하라? sx를 찾아라. 맞죠? sx를 찾아라.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원점 잡았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x 좌표가 0인 거고 이거는 지금 20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겁니까? 0부터 20까지 적분하는 거죠. 맞죠? 0부터 20까지 적분하고 dx.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단 하나, sx를 찾아라. sx는 뭐다? x만큼 올라갔을 때 x일 때의 단면적. 맞죠? 근데 이 도형이 정사각형에다가 한 변의 길이 줬으니까 끝났죠, 뭐. 맞습니까? 그 면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27-x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이 도형의 부피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